떡광학관 두 자매 시리즈 1편. 설날 떡 소동. 설날을 이틀 앞둔 날 떡광학관은 새벽부터 부산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동네 사람들이 줄지어 떡을 찾으러 왔다. 향순아, 저기 최시댁 시루떡 좀 옮겨드려라. 아버지의 말에 향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시루를 조심스럽게 옮겼다. 하얀 김이 얼굴을 덮쳤지만 그녀는 소리 없이 묵묵히 일을 도왔다. 방앗간 구석에서 일하는 향순을 본 동네 아주머니들이 입을 모았다. 향순 엄마, 큰따님이 참 곱상하게 생겼어. 저렇게 얌전하고 착한 애가 어디 있나. 우리 향순이가요? 말도 잘 듣고 착하지요. 어머니는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향수는 칭찬을 들으면서도 얼굴만 붉히며 더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그때였다. 여러분, 제가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8살 향란이 갑자기 떡 반죽대 앞에 올라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방앗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향란에게 쏠렸다. 향란아, 거기서 당장 내려와. 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지만 향란은 이미 노래를 시작했다. 그 해 유행하던 가요를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처음엔 놀랐다가 이내 박수를 치며 웃었다. 애가 노래를 잘하네. 귀엽기도 해라. 연예인 시켜야겠어. 칭찬이 쏟아지자 향란은 더욱 신이 나서 춤까지 추기 시작했다. 작은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노래하는 모습에 방앗간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한편 향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방앗간 뒤편으로 숨어버렸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향수는 동생이 부러우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자,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라. 손님들 떡 만드는데 방해된다. 아버지가 웃으며 향란을 드러내렸다. 하지만 향란은 여전히 신이 나서 방앗간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떡을 나르는 사람들에게 제 노래 어땠어요? 하고 물어보고 다녔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식구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였다. 향순이는 오늘도 참 일 잘했구나. 묵묵히 열심히 도와줘서 아빠가 고맙다. 아버지의 칭찬에 향수는 수줍게 웃었다. 향란이도 오늘 분위기 참 좋게 만들었어. 손님들이 다들 기분 좋게 웃고 가셨잖니. 어머니의 말에 향란이 환하게 웃었다. 엄마, 저 나중에 커서 가수 될래요. 그래, 우리 향란이 목소리가 얼마나 고운데. 향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동생을 바라봤다.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지만 향수는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다. 사진관 나들이, 오늘은 우리 딸들 사진 찍으러 가는 날이다. 설날 떡을 많이 팔아 돈을 좀 벌었다며 아버지가 난생 처음 사진관에 가기로 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두 딸의 옷을 정성스럽게 손질했다. 향순에게는 연분홍색 저고리를, 향란에게는 노란색 저고리를 새로 지어 입혔다. 우리 향순이 공주님 같네. 어머니의 말에 향수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몇 번이나 거울을 들여다봤다. 새 옷을 입으니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사진을 찍으러 간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긴장이 되었다. 언니, 나 예뻐? 나 오늘 사진 많이 찍을 거야. 향란은 아침부터 들떠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거울 앞에서 여러 포즈를 취해보며 연습까지 했다. 읍내 사진관에 도착하니 사진사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머, 따님들이 참 예쁘게 생겼네요. 자, 누구부터 찍을까요? 저요. 저부터요. 향란이 벌떡 앞으로 나섰다. 사진사 아저씨가 웃으며 향란을 의자에 앉혔다. 자, 이쪽 보고 활짝 웃어보세요. 하나, 둘, 셋. 치즈. 향란은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아저씨, 이번엔 이렇게 하며 고개를 갸웃하기도 하고
이번엔 이렇게 하며 V자를 그려보기도 했다. 애가 참 카메라를 무서워하지 않네요. 천성이 밝아요. 사진사가 감탄하며 말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뿌듯한 표정으로 향란을 바라봤다. 자, 이제 언니 차례예요. 향란이 신나서 내려오고 향순의 차례가 되었다. 향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다. 아가씨, 좀 더 자연스럽게 웃어보세요. 예쁜 얼굴인데 긴장하지 마세요. 사진사 아저씨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향수는 더욱 긴장되어 몸이 굳어버렸다. 카메라 렌즈를 보니 온 세상이 자기를 보는 것 같았다. 향수나, 엄마 봐. 엄마. 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지만 향수는 얼굴만 빨개진 채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다. 하지만 향수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분명히 표정이 굳어 있을 것 같았다. 한 장 더 찍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향수는 빨리 의자에서 내려오고 싶었다. 돌아오는 길, 향란이 신나게 말했다. 언니, 나 사진 진짜 잘 나왔을 것 같아. 아저씨가 나한테 모델 같다고 했어. 그래, 언니도 예쁜데 왜 그렇게 굳어 있어? 웃으면 더 예쁠 텐데. 너는 좋겠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향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향란은 고개를 갸웃했다. 뭐가 어려운데? 그냥 웃으면 되는 건데. 향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동생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 자신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사진을 찾으러 갔을 때 역시나 향란의 사진은 화사하고 밝았고 향순의 사진은 어색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두 사진을 모두 액자에 넣어 방에 걸었다. 우리 딸들 둘 다 이쁘게 나왔네. 장날의 미야. 5일장이 서는 날이었다. 어머니는 떡을 팔러장에 나가기로 했고 두 딸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다. 너희 둘 엄마 손 꼭 잡고 다녀야 한다. 장터는 사람이 많아서 길 잃기 쉬워. 알았지? 네. 두 자매는 힘차게 대답했다. 향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향란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신기한 듯 주위를 살폈다. 장터는 정말 사람들로 북적였다. 떡장수, 엿장수, 채소 파는 아주머니, 옷감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다. 향수는 이런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어지러웠지만 향란은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엄마, 저기 좀 봐. 엿 깎는 거 신기하다. 향란아, 가만히 있어야 한다니까. 어머니는 떡을 팔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두 자매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어야 했다. 향수나, 여기서 동생 좀 봐줘. 엄마가 저쪽 김씨 아주머니한테 잠깐 다녀올게. 네, 엄마.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향란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언니, 저기 엿장수 아저씨가 가위로 엿 자르는 거 봐. 가서 보자. 안 돼. 엄마가 여기 있으래. 조금만. 금방 올게. 향란이 벌떡 일어나더니 엿장수 쪽으로 달려갔다. 향수는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따라갔다. 와, 신기하다, 아저씨. 어떻게 저렇게 잘라요? 향란은 엿장수 앞에서 신기한 듯 물었다. 그리고 또 언니, 저기 인형 파는 데다 하며 다른 곳으로 뛰어갔다. 향란아, 천천히 가. 기다려. 향순이 동생을 쫓아갔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어머니가 있던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향순이 주위를 둘러봤다. 낯선 얼굴들 뿐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가 어디 계시지? 향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것 같았다. 언니, 우리 길 잃은 거야? 향란도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향수는 동생 앞에서 울 수가 없었다. 언니니까 괜찮아. 엄마 찾으면 돼. 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사람들은 계속 지나갔고 장터는 너무 넓었다. 향란이 과일 상자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 안 돼. 엄마가 혼내실 거야. 그리고 위험해. 향순이 황급히 동생을 말렸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향수는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갔다. 저기, 죄송한데요. 응. 애야, 왜? 떡 파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저희 엄마가 거기 계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주머니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다. 아, 떡 파는데? 저쪽으로 쭉 가면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향수는 꾸벅 인사하고 향란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 나 무서워.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향수는 떨리는 다리로 아주머니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익숙한 보자기가 보였다. 엄마, 향란이 소리쳤다. 어머니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이 녀석들, 얼마나 찾았는데 어디 갔었어? 어머니가 두 딸을 꼭 껴안았다. 향수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엄마, 무서웠어요. 언니가 나 찾아줬어요. 언니가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향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 우리 향순이가 동생 잘 돌봤구나. 기특해. 어머니가 향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향수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다. 무서웠지만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향란이 말했다. 언니, 나 오늘 엄청 무서웠어. 그래도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향수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평소엔 향란이 부럽기도 했지만 이럴 때는 언니로서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예회 날, 학교에서 학예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각 반마다 장기자랑을 준비해야 했고 향란의 반에서는 당연히 노래를 잘 부르는 향란이 대표로 뽑혔다. 엄마, 나 학예회에서 노래 부르기로 했어. 대표야, 대표. 향란은 일주일 전부터 집에서도 쉬지 않고 노래를 연습했다. 이 패튀김에 봄날은 간다를 선택했다. 어른스러운 노래였지만 향란의 맑은 목소리로 부르면 더욱 감동적이었다. 우리 향란이 목소리가 진짜 천사 같네. 아버지는 떡방아를 찢어가도 향란의 노래를 들으려고 일을 멈췄다. 향순아, 너네 반은 뭐해? 어머니가 물었다. 우리 반은 연극이요. 오, 주인공이야? 아니요, 저는 그냥 나무 역할이요. 향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반에서 연극을 하기로 했을 때 향수는 제일 뒤에 서서 나무 역할을 맡았다. 대사도 없고 움직임도 거의 없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향수는 오히려 안도했다.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아도 되니까. 나무도 중요한 역할이지. 우리 향순이가 제일 멋진 나무가 될 거야.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지만 향수는 씁쓸한 미소만 지었다. 학예회 날이 되었다.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향순네 부모님도 두 딸의 공연을 보러 왔다. 먼저 향순네 반의 연극이 시작되었다. 향수는 무대 뒤편에서 갈색 옷을 입고 나무처럼 서 있었다. 팔을 벌려가지를 표현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었다.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향수는 조용히 자기 역할을 했다. 무대 위의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대사를 하고 관객들이 웃고 박수를 쳤다. 하지만 아무도 뒤편의 나무를 보지 않았다. 향수는 그게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다. 연극이 끝나고 이제 향란이 반의 공연 차례였다. 무대 위에 혼자 서는 독창이었다.
다음은 4학년 3반 박향란 학생의 독창입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향란이 무대 위로 올라갔다. 노란 원피스를 입은 향란은 전혀 떨리는 기색 없이 환하게 웃으며 관객들을 바라봤다. 반주가 시작되고 향란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가. 맑고 청한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관객들은 모두 조용히 향란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어떤 어머니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객석에 앉아있던 향수는 무대 위의 동생을 바라봤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서서 전혀 떨리지 않는 듯이 노래를 부르는 동생. 눈부시게 빛나는 것 같았다. 노래가 끝나자 강당은 올해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브라보, 앙코르, 사람들이 소리쳤다. 향란은 깊이 인사하며 환하게 웃었다. 학예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와 아버지는 향란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향란아, 너 정말 대단하더라. 엄마가 감동해서 눈물 날 뻔했어. 아빠도 자랑스러웠다. 우리 딸이 저렇게 노래를 잘하다니. 저희 반 선생님도 나중에 꼭 가수 하래요. 향란은 신이 나서 제잘제잘 떠들었다. 향순아, 너도 나무 역할 잘했어. 꼼짝도 안 하고 잘 서 있더라. 어머니가 향순에게도 말했지만 향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향란이 물었다. 언니, 나 오늘 잘했지? 응, 정말 잘했어. 언니는 왜 연극에서 큰 역할 안 했어? 언니가 예쁘니까 주인공 하면 잘 어울렸을 텐데. 나는 그런 거 못해. 왜? 어렵지 않은데. 향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게 편했다. 언니, 자? 응. 언니, 나 언니 좋아. 언니는 나랑 다르지만 그게 좋아. 향란의 말에 향수는 작게 웃었다. 동생은 자기와 너무 달랐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었다. 첫눈 오는 날, 그 해 겨울, 첫눈이 내렸다. 아침에 눈을 뜨니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언니, 눈이야, 눈. 향란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향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추워. 문 닫아. 언니, 일어나. 우리 눈사람 만들자. 너 혼자 만들어. 하지만 향란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불을 잡아당기고 언니의 팔을 잡아 끌었다. 결국 향수는 마지못해 일어났다. 정말 너는 헤헤. 언니 최고. 두 자매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떡강악관 마당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와, 우리 큰 눈사람 만들자. 향란은 신나게 눈을 뭉치기 시작했다. 향순도 천천히 눈을 모았다. 차가운 눈이 손에 닿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언니, 이거 봐. 내가 얼굴 만들었어. 향란이 만든 눈사람. 얼굴은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귀엽네. 향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주워 눈사람의 팔을 만들어 주었다. 언니가 만드니까 더 예쁘다. 내가 만든 것도 귀여워. 두 자매는 함께 눈사람을 완성했다. 크지는 않았지만 둘이 함께 만든 눈사람이라 더 특별해 보였다. 우리 이름 쓰자. 향란이 막대기로 눈 위에 향순, 향란이라고 썼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다. 그때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소리쳤다. 야, 향란아, 우리랑 눈싸움 하자. 좋아. 향란이 대답하려는 순간 향순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집에 들어갈게. 추워서. 언니도 같이 하자. 재밌어. 나는 괜찮아. 너 가서 놀아. 향란은 잠깐 망설이다가
언니의 손을 잡았다. 싫어. 나 언니랑 있을래. 괜찮아. 친구들이랑 놀아. 나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정말? 향란은 친구들에게 달려갔다. 금방 아이들과 어울려 눈싸움을 하며 깔깔 웃는 목소리가 들렸다. 향수는 방으로 돌아와 창문으로 밖을 봤다. 향란이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눈싸움을 하다가 넘어져도 웃으며 일어나고 큰 소리로 떠들며 즐거워하는 동생.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해 보인다. 향수는 생각했다. 자신은 저렇게 못하지만 동생은 타고났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떠드는 게 자연스러운 아이. 1시간쯤 지났을까? 향란이 빨간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언니, 나 너무 재밌었어. 우리가 이겼어. 손 꽁꽁 얼었겠다. 이리 와. 향수는 화로 옆으로 동생을 불렀다. 향란의 작은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주며 호흡 불어주었다. 언니, 손은 따뜻하다. 너는 항상 차갑더라. 밖에서 너무 뛰어다녀서 그래. 언니는 왜 안 나와서 놀아? 같이 놀면 더 재밌을 텐데. 향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조용히 있는 게 좋아. 너처럼 많은 사람들이랑 떠드는 건 피곤해. 이상해. 재밌는데 우리가 다른 거야. 너는 저렇게 사는 게 좋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고. 향란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갑자기 언니를 꼭 껴안았다. 그래도 언니가 제일 좋아. 언니는 나한테 항상 따뜻해. 향수는 동생을 안으며 미소 지었다. 자신과 너무 다른 동생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저녁이 되어온 가족이 모여 앉았다. 떡국을 먹으며 아버지가 말했다. 올해도 수고 많았다. 우리 떡 방앗간도 잘 됐고 향순이도 학교에서 모범상 받았고 향란이는 노래대회에서 상도 받았지. 우리 딸들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두 딸을 번갈아 보며 웃었다. 저희가 뭐려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주셔서 우리가 학교 다니는 거예요. 향순이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향란이 큰 소리로 맞장구 쳤다. 그런데 향순아,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 내년이면 고등학교 가는 나이잖니. 계속 공부하고 싶니? 아니면 말끝을 흐리는 아버지를 보며 향수는 알았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떡광학과는 잘 되는 편이었지만 두 딸을 모두 고등학교에 보내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나는 공부 계속하고 싶어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우시면 아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시켜줄 거다.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 나도 도와드릴게요. 떡광학관 일 더 많이 할게요. 향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았다. 언니, 나도 고등학교 갈 거야? 향란이 물었다. 너도 당연히 가야지. 우리 향란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데. 제대로 배워야 해. 어머니의 말에 향란이 환하게 웃었다. 나 나중에 진짜 가수 될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큰 집 사드릴 거야. 그래, 우리 딸 믿는다. 그날 밤 두 자매는 나란히 누워 잠들기 전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우리 커서도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모르지. 내가 유명한 가수 되면 바빠서 못 볼 수도 있고. 싫어. 나 언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향순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언제나 자매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다른 길을 가도 그건 변하지 않아. 약속, 약속.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는 동안 두 자매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들었다. 향순과 향란, 너무나 다른 두 자매.
한 명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고, 한 명은 발랄하고 사교적이었다. 하지만 그 차이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갔다. 떡광학관에서 자란 두 소녀는 그렇게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하지만 언제나 함께.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자매로서 서로의 곁을 지킬 것이라는 것. 첫눈이 내리던 그날, 두 자매가 함께 만든 눈사람은 나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웃고 있는 듯한 얼굴로 조용히 두 자매의 시간을 지켜보듯이.